편의점 수익 구조가 소매 유통업 중 고정비 대비 순수익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회생파산연구소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주제인데요. 개인회생을 할 때 편의점 사장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사연 변호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사시는 동네 주변에 편의점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한 3, 40걸음만 걸어도 CU, GS25, 세븐일레븐이 모두 보일 정도로 편의점이 과하게 많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편의점을 많이 개업하는 이유는 편의점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매출이 잘 나오니까 또는 남는 돈이 많으니까 편의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기도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만두고 싶어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짚어본 영상이니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거기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편의점 사장님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요즘 편의점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최근 기사에서도 편의점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니 어딜 가나 편의점인 것 같은데 사장님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까요? 사실 첫 번째 이유는 무분별한 출점 경쟁 때문입니다. 편의점이 이렇게 자주 망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촘촘한 과잉 출점 구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국 편의점 수는 약 5만 5천 개,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최고 수준의 밀집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사들은 기존 가맹점의 손익을 챙기기보다는 가맹점 숫자 확대를 성장 지표로 삼다 보니까 근접 출점으로 점포 간 매출 잠식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고정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운영에서 가장 큰 고정 비용은 임대료, 그리고 본사 로열티, 카드 수수료, 인건비 등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고정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대료가 전체 비용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본사 로열티는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무조건 차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도 본사 몫은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약간만 줄어도 적자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업종이 편의점입니다. 게다가 편의점은 모두 아시다시피 24시간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꼭 필요한 업종이기도 한데요. 또 에어컨과 냉장고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니까 관리 비용이 높습니다. 매출이 줄어도 매일 나가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마진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의점 산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표적인 수익 품목인 담배의 경우 마진율이 6%에서 8% 수준이고요. 기타 음료, 과자, 도시락 등도 가맹본부와 수익을 나누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순수 마진은 평균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아무리 손님이 많이 들어와도 많이 팔아야 겨우 조금 남는 구조인 겁니다. 문제는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재고를 확보하고 물류비가 증가되고 인건비가 추가되고 관리비가 증가되는 이런 비용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같이 따라붙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 편의점 산업현황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편의점 수익 구조가 소매 유통업 중 고정비 대비 순수익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 혹시 불경기에 뭐라도 좀 해보겠다라고 가진 자금을 다 털어서 편의점이라도 해볼까라고 생각하셨던 사장님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폐업이 어려운 이유도 제가 추가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편의점은 폐업을 하게 되면 가맹계약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편의점은 편의점 본사와 가맹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가맹사업입니다. 보통 이렇게 가맹계약을 맺으면 5년 내지는 10년간 편의점 운영을 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 2024년 6월 기준 편의점 사사 평균은 6,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생파산연구소를 찾아와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몇 천만 원대도 잘 없는 것 같고 보통 1억 원은 다들 넘으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입장에서 정말 도저히 매출이 안 나와서 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위약금으로 1억 원을 내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사장님이 1억 원이 있으면 폐업을 하려고 했을까요? 게다가 편의점 안에 있는 냉장고, 진열대 이런 것도 권리금을 받고 나오지 못하면 모두 철거를 해야 되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도 팔지 못하면 다 손해를 떠안아야 되죠.
또 빚을 내서 창업을 하신 분들은 운영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다 보니까 폐업을 하면 그 대출금까지 한 번에 상환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서 폐업을 고민하기 전에 차라리 현상 유지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저희 회생파산연구소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주제인데요. 개인회생을 할 때 편의점 사장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될까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대상 채권자의 제약이 없어요. 즉, 본사를 채권자에 포함시켜서 위약금을 온전히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편의점을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나 이런 걸 고려하신다면 좀 부적절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에 대한 협약이 된 채권자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금융기관이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맹점 본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고 가야 될 위약금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방식 밖에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편의점을 운영하셨던 분께서 과도한 채무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즉 빚이 좀 정리되면 편의점이 할만하다 이신 상태라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편의점을 폐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곳에 취업을 하시거나 재창업을 하시거나 하신 후에 개인회생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보실 수도 있겠고요. 편의점을 운영하신 상태에서는 사장님의 수입이 편의점 매출에서 임대료, 아르바이트생 임금, 그리고 상품 구입대금 이런 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진 순수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순수익을 제가 2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는 약 143만 원이니까요. 순수익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금은 약 60만 원이 좀 안 되게 산정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평균적으로 3년간 변제를 한다면 사장님은 총 2,160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폐업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새로운 수입에 따라서 변제금을 산정하면 되겠고요. 반대로 취업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창업할 돈도 있는 것도 아니다. 나를 써줄 데가 없다. 난 나이가 이미 들었고 몸이 너무 아프다. 이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 파산제도입니다. 고정 수입을 발생시킬 수도 없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인정만 받으면 채무 대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폐업 후에 다른 곳에 취업할 예정이 이미 있다거나 다른 고정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는 대부분은 개인회생 진행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개인 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입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개인회생을 진행하든지 개인 파산을 진행하든지 가맹계약 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편의점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 비용이나 상가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다 까이게 되어서 오히려 납부해야 될 월세가 있다. 이런 분들도 단순히 금융채무가 아닌 일반 회사, 사업자, 개인들의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혹시 정말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또는 이미 폐업을 진행해서 감당하지 못할 위약금을 상환하고 계시다면 지금 내 상황이 혹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진 않은가,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진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생파산연구소와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댓글이나 상담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다, 회생이나 파산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